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특파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6월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밤사이에는 5월 CPI 결과 역시 나왔는데요. 사실 CPI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 회의 결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매파적 동결인지 아닌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CPI 발표 이후 약간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엇갈릴 만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 전망이 지금 우세한데요. 이유는 CPI 때문에 인플레가 둔화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4월에 4.9%였는데 이제 5월에 4%로 떨어졌죠.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였고요. 11개월째 계속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이번에 0.1%로 이전 0.4%에 비해서 좀 내려갔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 가장 컸겠죠. 1년 전 대비 11.7%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 완화 속도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전날 미국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뉴욕 연은이 발표한 거죠. 2021년 5월 이후에 최저치인 4.1%로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가 좀 해소될 것이다. 그럼 수요를 좀 꺾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이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열리는 그 결과가 나오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동결 확률은 95% 이상으로 치솟았고요. 현재 9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예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 물가가 2%인데 이제 4%로 떨어졌으니까 아직은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끈적끈적한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CPI는 5월에 전년 대비 5.3% 상승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5에서 5.2%이기 때문에 근원 물가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금리를 더 올릴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해왔던 주거비 상승률이 8%대로 여전히 높습니다. 렌트비, 자가 인정 주거비라고 하죠. 이 OER 같은 게 모두 8% 초반대 상승률로 높은 편입니다. 서비스 물가도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외식 물가 상승률도 8%대로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정도 올라서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헤드라인 CPI 진정세가 뚜렷한 만큼 페드가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이른바 매파적 동결, 매파적 건너뛰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패드 내에선 아직까지도 긴축 사이클을 끝내야 한다 아니면 좀 더 지속해야 된다라는 걸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근원 CPI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긴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탈퇴했던 유네스코의 재가입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 소식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최근에 이제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특히 미국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미 미국 시간 12일에 유네스코 재가입 의사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한 지 6년 만의 일입니다. 리처드 버마 국무부 부장관이 모드리 아줄레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지난 8일 서한을 보냈고요. 유네스코 복귀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아줄레이 총장은 다음 달 특별총회를 여는데 회원국들에게 동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에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하니까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유네스코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10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예 유네스코가 반이스라엘 성향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유네스코를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곧바로 이스라엘도 동반 탈퇴를 했었고요. 당시 중국은 계속해서 유네스코 업무에 참여하고 지지하겠다라면서 미국의 태도를 비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에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의 큰 걸림돌이 사라졌고요. 지난해 12월엔
미국 의회 차원에서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승인하고 복귀를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네스코 복귀 후에 오는 11월 예정된 유네스코 선거에서 이사국 자리에 선출되기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죠. 악시오스는 미국의 유네스코 재가입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목표 중 하나였다는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파리 강화국 다시 가입을 했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엔 기구의 각종 의제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악시오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전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